방금 이하경 의원님 질의를 듣고 제가 울컥합니다. 현장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냥 꼭 약속을 하셨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근데 그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을 관계에 이 갑을 경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처절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약속이 반드시 좀 실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해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이사 제도 어떻게 도입됐는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재벌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98년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으로 도입되긴 했지만 여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인물이 사회이사가 되고 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직도 평생 운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교수들 보고 계실 거고요. 활동가들, 그리고 노동조합, 소액주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삶을 여기다 갈아 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이사 자리에 들어가셨으면 그 무게에 맞게 활동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적인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답게 또 눈밭에 첫 발자국을 찍어서 길을 낸다는 심정으로 그 반대표를 정확히 던져서 그 등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리재벌 총수를 감싸거나 편법 선거에 눈 감아주는 안건, 또 경영진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안건에 찬성하고도 회의록에는 문제 제기하는 발언 기록이 남아있다면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답변만을 앵무새처럼 오전 내내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과의 울들이 지금 이런 후보자를 보고 어떻게 그 막중한, 엄중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과 지적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게 고개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 자리의 엄중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러니까 사회이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주신 선배님들과 동료분 그리고 후배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통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충분하지 못했다라면은 그 부분은 향후에 좀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자기 만족 수준으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대우 조선해양 문제에 관련해서 조선 3사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 지금 6월 말까지 전임 위원장이 끝낸다고 하셨어요. 지금 근데 어떤 처분도 지금 없습니다.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 아까 재훈경 그 의원님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피해 업체들이 민사소송 제기하는 부분들, 하도급 피해 업체들이 민사소송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소송으로 가기 전에 좀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좀 구제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서면 답변에 보니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말씀을 하셨어요.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자료 접근 등의 문제로 피해 여부 및 손해액 입증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만큼 이 소송 단계에서 자료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이걸 쓰신 겁니까? 아,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잘 알고 대우조선해양 있지는 못합니다. 하도급 예.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예. 이제 끝난 곳도 있고 진행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네 곳이 소장 접수를 하게 돼요. 근데 이미 끝난 경우는 이제 항소심에서 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공정위에 4번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뭐냐면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법원이 요구를 했는데 공정위가 법원에 보낸 건 신결 결정문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고인 하도급 업체는 자료 부족으로 불공정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민사 소송에는 그 충분히 법원이 이 책임을 다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됩니다. 공정위가. 만약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은 책임지고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심결서와 의결서가 있고 이 과정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개인 정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업비밀 유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저희가 그러면 노력을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방법은 신결 의결서만 결정문만 허용한다는 겁니까? 의결서의 내용은 이미 그러니까 공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된 것만 법원에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이 공정위가 법원에 제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법 개정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질의 3차 질의로 하겠습니다.